가을볕이 교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민서는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변함없는 교복 차림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민서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하나둘 칠판으로 향했어요. 칠판에는 꿈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죠. 꿈이요? 저희 같은 애들도 꿈을 가져도 되나요? 뒷자리에 앉은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태호야, 꿈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죠. 누구든 꿈을 가질 권리가 있어. 태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야. 민서는 태호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믿어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이런 아이들과 함께해온 민서였죠.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확신이요. 선생님, 저는 요리에 관심이 있어요.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리? 정말 좋은 꿈이네.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집에서 라면도 끓여봤고 계란 후라이도 해봤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와, 벌써 요리사의 기본기를 갖췄구나. 민서의 칭찬에 태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요리는 마음을 담는 일이거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지영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풍경화요. 특히 바다 그리는 걸 좋아해요. 민서는 지영이에게도 다가갔어요. 바다는 늘 변하잖아. 그런 걸 그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지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예술가의 눈을 가졌구나.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음악이 좋아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요.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서는 각각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었죠. 한편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안. 민주는 칠판에 복잡한 수학 공식을 적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식만 외우면 시험에서 5점은 더 받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했어요. 모두 명문대 진학이 목표인 아이들이었죠. 선생님, 이 문제 꼭 시험에 나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이지. 작년에도 비슷한 유형이 나왔어. 민준의 대답에 학생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누나 생각 때문이었어요. 누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누나의 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왜 고집할까?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온 실력이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민준은 사무실에 앉았어요. 동료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선생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네, 선생님도요. 그런데 누님이 대안학교에서 일하신다면서요? 동료의 말에 민준이 움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대안학교가 주목받고 있다던데. 하지만 민준은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으니까. 퇴근길에 민준은 누나의 학교 앞을 지나쳤습니다. 낡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그 가운데 누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누나. 민준은 차를 세웠어요. 누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죠. 저렇게 행복해하지만 현실은 다른데.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어요.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민준도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만난 둘. 민준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민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누나는요? 우리 태호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요리요? 응. 정말 눈이 반짝이더라.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 중이야. 민주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누나, 왜? 정말 계속 그 학교에서 일할 거예요? 민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내 소개로 좋은 사교육 업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누나 실력이면 충분해요.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좋고.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내 아이들이 좋아. 민서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하지 않아요? 현실? 민서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누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민준의 말에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대안학교 교사라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그게 뭐 어때서?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누나도 알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떤지.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학벌이 전부인 세상에서 누나 혼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 순간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걱정돼서.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고마워. 하지만 난 내 길을 가겠어. 민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응.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밤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반면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의 걱정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태호, 지영, 준수. 모두 자신만의 꿈을 가진 소중한 아이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민서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머니 뻘되는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준 씨, 좋은 인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말요? 민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부모님도 모두 의사시고. 와. 민준은 놀랐습니다. 가문도 훌륭하고 인품도 좋은 분이래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민준은 달력을 확인했어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누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말해야겠어. 민준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맞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장도 맞추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어요. 거울 앞에 선 민준.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맞선 당일이 다가왔어요.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누나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좋은 인상을 준 다음에 천천히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호텔 로비에 도착한 민준. 상대방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정말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상대방 아버지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화가 시작됐어요. 민준 씨는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서울대 교육학과입니다. 오, 서울대시군요. 상대방 어머니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강남의 사교육업체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사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던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민준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가족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드디어 걱정했던 질문이 나왔어요. 민준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형제분은 있으신가요? 민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누나가 한 분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이 말랐어요. 교사입니다. 교사요?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세요? 상대방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준은 더욱 곤란해졌어요. 대안학교에서 근무합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대방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대안학교요? 상대방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게 어떤 학교인가요?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민준이 설명을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습니다.
상대방 가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교육자시니까 훌륭한 일이시네요. 상대방 아버지가 겉으로는 웃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자리가 마무리됐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역시나.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나 때문에 또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누나를 탓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학벌과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 민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고민하며 그녀는 아직 민준의 상견례 결과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자꾸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민서도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신이 필요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예상했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중매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준 씨. 목소리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준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상대방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하시네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매인도 말을 흐렸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가정 환경이 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정 환경이라는 건 결국 누나 이야기였어요. 알겠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그의 마음속에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민서는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태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뭔데? 민서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어제 집에서 볶음밥을 만들었는데 엄마가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만들었는데? 파와 당근을 작게 썰어서 먼저 볶고 밥을 넣었어요. 태호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간장과 설탕을 조금씩 넣었더니 색깔도 예쁘게 나왔어요.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벌써 요리의 기본을 터득했구나. 정말요? 당연하지. 재료의 순서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태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정말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더 배워야 할 게 많아. 민서가 태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조리학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기초 실력을 더 쌓아야지. 그리고 자격증도 따면 좋고. 자격증요? 응. 조리기능사 같은 거 말이야. 태호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저도 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어. 그때 교실 문이 열렸어요.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잠깐만 기다려. 민서는 태호와 마저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호야, 집에서 요리 연습 많이 해봐.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요리책도 보자. 네. 감사해요, 선생님. 태호가 신나서 교실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이 차례였어요. 무슨 고민이 있어? 선생님, 저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술학원?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엄마가 돈 없다고 하세요. 지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영아, 미술학원이 전부는 아니야. 그래요? 혼자서도 충분히 실력을 늘릴 수 있어.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는 거야. 민서가 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도와줄게. 좋은 미술책도 빌려주고. 정말요? 지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오후에는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온 학부모는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바쁘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학부모가 들어왔습니다. 태호의 어머니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태호가 요즘 요리 이야기만 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네,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서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조리학과 진학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조리학과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요리사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어머니가 망설였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우리 같은 집안에서 요리사가 되면 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 요즘은 요리사도 정말 인정받는 직업이에요. TV에서나 그렇지 실제로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태호는 원래 공부랑 안 맞아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민서는 더 설득해보려 했어요. 어머님, 태호가 정말 행복해해요. 처음으로 뭔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상담은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어요. 민서는 속상했습니다. 아이의 꿈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회가 만든 벽이 너무 높았으니까. 두 번째 학부모는 지영이의 아버지였어요. 선생님, 우리 지영이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하던데. 네, 정말 재능이 뛰어나요. 민서가 지영이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미술대학 진학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림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미술로 먹고 살 수 있나요? 또다시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디자인 분야가 정말 넓어요. 하지만 불안정하잖아요. 지영이가 정말 행복해해요. 그림 그릴 때 눈이 살아나거든요. 민서가 간절히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보다는 안정을 택하려 했어요. 차라리 간호사나 공무원이 낫지 않을까요?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학부모까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 자녀의 꿈보다 현실을 걱정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민서는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꿈을 꾸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민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민준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저녁 시간 작은 식당에서 만난 남매. 민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맞선 결과가 나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무겁였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거절당했어요.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가정 환경 때문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결국 자신 때문이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탓이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민준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 민서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민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당하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민서가 다시 사과했어요. 누나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울지 마세요. 민준이 당황했어요. 내가 다른 일을 생각해 볼까? 안 돼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누나 길을 가세요. 하지만 누나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민준의 말에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생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 또 다른 소개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배경을 미리 조사해봤어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지도 몰라. 민준은 희망을 품었어요. 해외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졌을 테니까. 두 번째 맞선을 보는 날. 민준은 더욱 신중했습니다.
상대방 가족과 만난 자리. 분위기는 첫 번째보다 좋았어요. 해외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10년 정도 있었어요. 상대방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계셨나요?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아시아라 적응하기 좋더라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 교육이 너무 경쟁 위주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어머니의 말에 민준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학벌만 중시하더라고요.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누나가 교사인데요. 교사세요? 좋은 일이시네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대안학교에서 일해요. 대안학교라. 상대방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요즘 서구에서는 대안교육이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민주는 기뻤어요. 드디어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정말 열심히 일해요. 훌륭하시네요. 상대방 어머니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상대방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때요?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급여나 사회적 인식 면에서 민준의 기쁨은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게 일반 교사보다는 좀. 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 상대방 딸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준이 누나를 변호했어요. 물론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같은 결론이었어요. 존경은 하지만 가족으로는 부담스럽다는 것. 맞서는 좋은 분위기로 끝났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며칠 후 역시 거절 통보가 왔어요. 가족 배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민주는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해외 경험이 있어도 결국 똑같구나.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거절은 더 아팠어요. 희망을 가졌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한편 민서의 학교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육청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습성과 부족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모든 교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초학력 미달과 진학률 저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어요. 민서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변화에만 집중했는데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는 부족했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학교 존폐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교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대안을 찾아야 해요. 민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교육 방법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걸까요? 평가위원들은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만을 중시했어요. 학생들의 정서적 변화나 인성 발달은 평가 기준에 없었습니다. 민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무시되는 현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회는 여전히 성적과 진학률만을 원하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태호. 선생님, 어제 TV에서 유명한 셰프가 나오는 걸 봤어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었어? 민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 태호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저도 TV에 나올 수 있을까요? 태호의 순수한 질문에 민서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어. 하지만 민서는 아이의 꿈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 선생님,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이번 평가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동료의 말에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바뀐다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요? 진학 지도도 더 체계적으로 하고 기초 학력도 올리고.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착증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다른 학교들과 똑같아지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학교의 특색도 좋지만 살아남는 게 먼저죠.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민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만난 민서. 민준아, 나 정말 고민이 많아. 민서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평가를 나쁘게 받았어. 민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좀 더 현실적으로 하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진학률을 올리고 기초학력을 높이라는 거야. 민주는 한편으로는 이해됐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였으니까. 누나 생각은 어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서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준이 누나를 위로했어요. 누나가 하는 일이 틀릴 리 없어요. 하지만 현실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민준의 말에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생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누나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민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기로 한 거예요. 한국교육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가 생각났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발표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길이 맞는지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한국교육학회 세미나 신청을 마친 민서.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정말 자신이 발표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연일 회의가 이어졌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변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앞으로는 진학 지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만 혼자 침묵하고 있었어요. 민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민서가 망설였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홀로 교실에 남은 민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10년간 믿어왔던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어요.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 민서가 억지로 웃었어요.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태호의 순수한 질문에 민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선생님, 저 어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태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뭘 만들었는데? 김치볶음밥이요. 엄마가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태호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만들었어? 김치를 먼저 볶아서 신맛을 날렸어요. 그 다음에 밥을 넣고. 태호가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민서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꿈을 꺾을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호의 성적은 여전히 바닥이었어요.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조리학과 가려면 정말 공부를 잘해야 해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실기도 중요하거든. 민서가 위로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공부가 정말 어려워서.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현실적으로 태호가 조리학과에 진학하기는 어려웠으니까.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성적도 부족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태호의 간절한 질문에 민서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해보자.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태호가 돌아간 후 민서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편 민주는 세 번째 선을 만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을 만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했어요. 비교적 열린 사고를 가진 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맞선이 시작됐어요. 민준 씨는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상대방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도 긴장하며 답했어요.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학력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좋은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누나가 한 분 계시는데 교사입니다. 교사시라니 훌륭하시네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시나요? 대안학교에서 일합니다. 대안학교. 상대방 아버지가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교육 다양성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죠.
희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민주는 조금 안심했어요. 누나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요. 훌륭하시네요. 상대방 딸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어떤 아이들이 다니나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요. 아, 상대방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인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민준이 최대한 좋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아버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교육관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상대방 어머니의 말에 민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헤어질 때 상대방 가족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이 난 듯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예상대로 며칠 후 거절 통보가 왔어요. 가족 가치관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중매인의 말에 민준은 웃음도 안 나왔어요. 세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누나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거절당해야 하나? 민준의 마음은 지쳐갔어요. 그날 저녁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저녁 먹을까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평소와 다른 민준의 목소리에 민서도 뭔가 느꼈어요. 작은 식당에서 만난 남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또 안 됐어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민서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였어요. 정말 미안해.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탓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이 잘못된 거예요. 민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민서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힘들어, 민준아.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변하라고 해. 민서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한다는 게 진학 위주로 교육하라는 거야. 민준은 누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누나의 교육 철학은 포기하라는 뜻이지.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학교가 없어지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준은 누나를 격려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당연하죠. 누나가 하는 일이 틀릴 리 없어요. 그 순간 민서는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나 한국교육학회 세미나에 신청했어. 세미나요? 내 교육 철학을 발표해 볼 생각이야.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대단해요. 하지만 떨려. 정말 떨려.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전국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잖아. 누나라면 할 수 있어요.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당연하죠. 누나가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인데요. 민서는 동생의 응원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민준의 말에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누나야말로 힘내세요. 남매는 서로를 격려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민서는 세미나 발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교육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호, 지영, 준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각각의 변화와 성장 이야기들. 성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소중한 변화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민서는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교육의 성과를.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민서. 태호가 처음 요리에 관심을 보였던 순간. 지영이가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했던 표정. 준수가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날.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야. 민서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성적이나 진학률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꿈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민서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학교에서 또 회의가 있었어요. 민서 선생님 결정하셨나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꼭 결정해 주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가 바로 세미나 발표 날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어요. 자신의 교육 철학이 옳다면 계속 가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민서는 생각하기 싫었어요. 그날 오후 태호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호의 얼굴이 환했어요. 뭔데? 동네 식당 아저씨가 제 요리를 맛보시더니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민서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르바이트도 시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민서는 태호의 성장이 기뻤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잖아요. 태호의 말에 민서는 뭉클했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교육이야.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태호야, 계속 열심히 해. 네. 꼭 요리사가 될 거예요. 태호의 당당한 선언에 민서는 웃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 한 자신의 일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세미나 발표 자료 거의 다 됐어. 정말요? 어떤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야. 민서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태호, 지영, 준수. 모두의 변화 과정을 담았어. 들어보니까 벌써 감동적이네요. 성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성공할 거예요. 민준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민서는 힘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나가 해내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운명의 날이었어요.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세상에 알리는 날. 과연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요?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파이팅! 아이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꼭 성공하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틀리지 않았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진짜 교육이야. 용기를 내어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 대학교 대강당 앞에 선 민서.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발표를 하는 거야?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강당 안으로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육청 관계자들, 대학 교수들, 현직 교사들까지. 모두 교육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민서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뭘 말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발표 자료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호, 지영, 준수. 그들을 위해서라도 해내야 했어요. 김민서 선생님이시죠?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세미나 진행 담당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발표 순서는 세 번째예요. 준비는 괜찮으신가요? 네, 준비했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첫 번째 발표가 곧 시작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대기실로 향하는 민서. 다른 발표자들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모두 명문대 교수들이거나 교육계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또다시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발표였어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발표였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 장학관의 발표였어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주제였습니다. 역시 전문적이고 격조 높은 내용이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민서 차례였어요.
다음은 푸른나무 대안학교 김민서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민서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민서.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됐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청중석 한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줬어요. 그 순간 민서의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푸른나무 대안학교에서 1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서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적을 넘어선 교육, 인간을 키우는 학교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희 학교에는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아이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는 강태호입니다. 태호의 밝은 미소가 화면에 떴어요. 중학교 때는 문제아로 불렸던 아이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3년을 보내며 요리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태호가 요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진지하게 칼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인정받는 요리 실력을 갖게 됐어요.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박지영입니다. 지영이의 그림 작품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미술학원을 다닐 수 없었던 아이입니다. 아름다운 풍경화들이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며 재능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지역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가 됐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준수입니다. 준수가 기타를 치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학교 폭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준수의 연주 실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음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꿈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밴드를 만들어 공연을 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점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서는 용기를 얻어 계속했어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성적으로는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분류됐던 아이들이에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재능과 꿈이 있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일입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때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교육으로는 대학 진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여전히 중요한데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높지 않아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졸업생들의 사회 적응력은 매우 높습니다. 민서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취업률과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반고 졸업생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교육청 관계자로 보이는 분의 질문이었어요. 시험 점수나 진학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서는 깊이 생각한 후 답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으로 측정합니다. 청중들이 의아해했어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와 졸업할 때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요. 민서가 비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아이의 입학 당시와 졸업 시 모습이었어요. 확실히 눈빛이 달랐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순간. 그보다 더 정확한 측정 방법이 있을까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서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민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일까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행복한 인간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자신의 꿈을 찾고 그것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청중석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씩 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인정받은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말했어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그런 교육을 해보고 싶습니다. 젊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연이어 찬사가 쏟아졌어요. 민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성이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서 선생님이시죠? 품격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진호입니다.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명문대 총장이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총장님께서 왜? 선생님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총장의 말에 민서는 당황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장이 확실히 말했어요. 예비 교사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선생님처럼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신 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총장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민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안학교 교사인 자신에게 명문대에서 강의를 요청하다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민서가 즉석에서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총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명문대 총장이 대안학교 교사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선생님, 명함을 드릴게요. 총장이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서도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총장이 돌아간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어요. 저희 학교에도 와서 강연해주세요. 교육정책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언론인들까지 나타났어요. 민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겨우 자리를 빠져나온 민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준이 달려왔어요. 누나, 정말 대단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민준아, 내가 왜 여기 있어? 누나 발표 들으려고 왔죠.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 민서도 감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인정받았네요. 아직 믿기지 않아. 민서가 총장 명함을 바라봤어요.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누나에게 강의를 요청했다고요? 그런 것 같아. 우와. 민준이 소리쳤어요. 누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몰랐어. 민서가 웃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누나를 다르게 볼 거예요. 민준의 말에 민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다르게 본다는 게 대안학교 교사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로 보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타이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가요? 내용은 같은데 포장만 바뀌면 다르게 보는 건가요? 민준아. 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야.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대안학교 교사야. 물론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다를까? 민준도 민서의 말을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맞아. 내용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봤던 거야. 민서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누나,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민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꿈을 키워주려는 열정.
그것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꿈속에서도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일이 꿈이었나 싶어서 총장 명함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총장 이진호.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민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론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민서는 어리둥절했어요. 언론에서요? 어제 세미나 이야기가 벌써 퍼진 것 같아요. 정말로 사무실에는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KBS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조선일보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고요. 교장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민서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빨리 화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일단 천천히 생각해봐요. 네, 그래야겠어요. 그때 교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태호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TV에서 우리 학교 나왔어요.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TV에? 아침 뉴스에서 어제 세미나 이야기했어요.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뉴스에까지 나왔다니. 정말요? 네. 우리 학교가 모범 사례로 소개됐어요. 태호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우와, 우리가 유명해졌네. 지영이도 신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준수도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민서도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많은 연락이 쏟아졌어요.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 교육청에서 자문위원 제안,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안까지. 하루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편 민주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누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TV 뉴스에도 나오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안학교라고 하면 이상하게 봤는데 이제는 모두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누님께서 성균관대에서 강의하신다면서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민주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복잡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타이틀을 보고 판단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퇴근 후 민준에게 놀라운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맞선에서 만났던 상대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요? 네, 가족들이 꼭 만나보고 싶어 해요.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누나가 유명해졌기 때문이겠죠.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라? 왜 그러세요? 상대방이 당황했습니다. 이유를 굳이 말씀드려야 할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때는 가정 환경이 다르다고 하시더니 그게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누님이 그 유명한 김민서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민주는 화가 났어요. 누나가 유명해지기 전과 후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맞선 상대방이었습니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만날까요?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이유가 뭔가요? 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어서요. 민주는 한숨이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유명세에 따라 바뀌는 게 싫었어요. 저녁에 민서와 만난 민준. 누나, 이상한 전화들 받았어요. 무슨 전화? 예전에 저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시 만나자고 해요. 정말? 누나가 유명해졌으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거절했어요. 잘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만날 필요 없어.
누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민서의 말에 민준이 공감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정말 싫어요. 맞아.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중요한 일이요?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며칠 후 민서는 성균관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총장실에서 구체적인 강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김민서 선생님 환영합니다. 총장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도 예의를 갖춰 인사했어요.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학기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커리큘럼을 짜볼까요? 총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예비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서가 질문했습니다. 현장 경험이죠. 맞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서가 동의했어요. 그럼 실습도 포함해서 강의를 진행하시겠어요? 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도 만들고 싶어요. 총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강의 계획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길. 민서는 캠퍼스를 둘러봤어요. 명문대학교의 위용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될 줄이야.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뭔데? 동네 식당 사장님이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셨어요. 정말? 축하해. 민서도 기뻤습니다. 선생님이 유명해지니까 저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 네. 다른 식당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태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모범 대안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기뻐했어요. 예산도 대폭 늘려준다고 해요. 정말요? 민서도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고를 받았었는데 민서 선생님 덕분이에요.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죠. 하지만 민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유명해지기 전과 후의 대우가 너무 달랐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똑같은데 평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오후에는 학부모들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상담에 참여하지 않던 분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태호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태호가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분이었어요. 물론이죠. 태호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영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우리 지영이가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훌륭한 결정이세요. 미술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일단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릴게요. 학부모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아이들의 꿈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기쁘면서도 씁쓸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권위에 굴복하는 건가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서. 우편함에 많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전국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보낸 응원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희망이 생겨요. 저도 선생님처럼 교육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으며 민서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편지가 있었어요. 5년 전 졸업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철수는 학교 폭력 피해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아이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편지를 읽으며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성과였습니다. 성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의 힘. 그것을 증명해주는 편지였어요. 며칠 후 민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민준 씨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중매인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떤 분인데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분이에요. 그래서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민서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하세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누나를 존경한다고요? 정말요? 네, 민서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누나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였습니다. 만나보실래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누나의 교육 철학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후 맞선 자리. 상대방은 이지혜라는 여성이었어요. 해외에서 10년간 살다 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 인사를 나눈 후 대화가 시작됐어요. 민준 씨 누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해외에서 대안교육을 많이 받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런 가족을 둔 민준 씨가 존경스러워요. 지혜의 말에 민준은 감동했습니다. 누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저도 언젠가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누님께 배우고 싶어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주는 이 사람이라면 다를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누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맞선은 매우 좋은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지혜의 가족들도 민서를 마치 유명인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존경은 진심이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민서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기회가 되면 민서 선생님을 꼭 뵙고 싶어요. 지혜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가족으로 모시게 되면 영광이겠어요.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누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날 저녁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누나를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어떤 분인데? 교육에 관심이 많고 누나의 철학을 이해하는 분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민서도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인연이길 바라. 드디어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교육 철학이 인정받으면서 민준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어요. 6개월이 흐른 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균관 대학교에서의 첫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민서. 정말 내가 명문대에서 강의를 하는 거야?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경험을 쌓았거든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교육 철학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교육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책이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전국의 교사들이 읽고 있대요. 민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성균관 대학교 강의실에 도착한 민서. 예비 교사들과 현직 교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민서의 강의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민서의 인사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됐어요.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답했어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요. 다른 학생도 답했습니다. 모두 맞는 답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진지해졌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민서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으로는 우수하지 않지만 각자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성적표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서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꿈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런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해요. 민서의 답변에 학생들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성적이 낮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민서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예비 교사들의 열정을 보며 민서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들이 현장에 나가면 교육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서의 대안학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수한 교사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온 젊은 교사가 찾아왔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지원자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크게 늘려줬습니다. 이제 시설도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기뻐했어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꼭 이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일반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도 전학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우리 아이의 꿈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는 이런 변화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혹시 본래 취지와 달라지는 건 아닐까? 대안학교는 원래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태호는 이제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요리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어요. 선생님, 1등 했어요. 태호가 트로피를 들고 뛰어왔어요. 정말 축하해. 민서도 기뻤습니다. 이제 조리학과 진학도 확실해졌어요. 태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민서가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그림이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지영이가 상장을 들고 울고 있었어요. 너의 노력이 인정받은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릴 거예요. 지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준수는 자신만의 밴드를 만들어 정기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다음 공연에 꼭 오세요. 물론이지. 꼭 갈게. 아이들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성과였어요. 그 즈음 민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혜와의 관계가 발전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누나, 프로포즈했어요. 민준이 신나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축하해. 민서도 기뻤습니다. 지혜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언제 결혼식 할 거야? 3개월 후에요. 누나가 주례를 서주실 수 있어요? 내가. 민서는 놀랐어요. 네, 저희 둘 다 누나가 주례를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주례를. 누나는 이제 유명한 교육자잖아요. 민준의 말에 민서는 웃었어요. 알겠어. 해볼게. 지혜의 가족과 만날 기회도 있었어요. 민서 선생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지혜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생님 책도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가족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지혜의 아버지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서는 이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나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주례사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뭐라고 말하지?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결혼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교육계 인사들도 많이 왔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게 된 김민서입니다. 민서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어요. 신랑 민준이는 제 소중한 동생이고 신부 지혜 씨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민서의 주례사가 시작됐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민준아, 지혜야,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해 주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 진심이 담긴 주례사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누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준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 누나도 좋은 인연 만나세요. 민준의 말에 민서는 웃었어요. 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때 지혜가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민준이 잘 부탁해. 네, 꼭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혜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언니, 저도 교육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서는 든든했어요. 이제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교육부에서 대안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교육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전국의 대안교육 정책을 만드는 일이에요. 민서는 고민됐어요. 정책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소중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민준과 상의했어요. 누나 생각은 어때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정책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민서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누나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민준의 질문에 민서는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럼 그걸 하세요. 하지만 정책 일도. 누나가 행복한 일을 해야죠. 민준의 말에 민서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며칠 후 교육부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감사하지만 현장에 남겠습니다. 그래도 자문 역할은 계속 해주시겠어요? 네, 그건 기꺼이 하겠습니다. 민서는 현장 교사로 남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으니까. 1년 후 스승의 날이 찾아왔어요. 이날은 민서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모두 찾아온 거예요. 태호는 이제 유명 호텔의 셰프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호텔이 유명해졌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 태호를 보며 민서는 뿌듯했어요. 지영이는 디자인 회사를 차려 성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준수는 음악치료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철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모두 행복해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저희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제자들의 감사 인사에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야말로 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자라줘서 고마워. 선생님이야말로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선생님, 결혼은 언제 하세요? 태호가 물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래도 좋은 분 만나세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겠어. 고마워. 민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대안학교 교사가 이제는 교육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열정. 그것만은 처음과 똑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제자들을 만났다.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다. 10년 전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진정한 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 또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진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들. 민서는 그것들이 기대됐어요. 2년 후 민서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선생님의 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했어요. 진정한 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민서의 이야기가 전 국민에게 알려졌어요.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게 그녀가 가장 행복한 자리였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새로운 아이가 말했어요. 그래.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이요. 민서는 웃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봤습니다. 그럼 먼저 내 꿈부터 찾아보자. 네.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민준과 지혜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누나, 우리 아이도 누나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내가 더 많은 교사들을 키울게. 민서의 약속이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꿈을 꿨어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꿈. 성적보다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의 꿈. 민서는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꿈을 향해 오늘도 민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아이들과의 만남, 새로운 꿈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민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